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공적인 방미를 했고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이제 외치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시작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란 네, 말이에요. 여소야대. 그러니까 내치는 지금 사실 미지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면 과제가 뭐냐? 대통령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내각을 마무리하고 조각을 마무리하고 각종 공약 사항이나 추경부터 있죠. 예. 또 정부조직법 이제 국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전혀 문도 안 열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독일은 가셨지만 국회를 이대로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대통령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기가 생긴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각각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자기 선거 총선을 생각하면 이제 지금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한 석이라도 아까운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다시 합쳐지면은 일단 과반수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물밑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계 개편이 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정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정치학적으로 다당제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연정이라는 건 이미 끝났고 조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합당적으로 물꼬가 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합당이 된다고 치면은 네,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도 이제 다시 우리도 다시 뭉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양당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헌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한다 그러고 할 것 같아요. 7월 17일 날 재헌절 날 뭘 출범시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중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를 하지만은 본인이 중임은 못 하거든요. 헌법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그 여세를 몰아서 중임제를 개헌을 하면은 일단 진보 정권이 15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할 또 중임제 하면 4년 중임제라 8년 해가지고 8년이네요. 13년 13년이네요. 예. 왜냐면 정확하게 이 시대의 정확인이 이쪽으로 참 정확인. 그래서 저는 이제 장단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네.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있. 네. 그럼 남경필 지사께 바른정당 소속이시니까요. 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다?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작잖아요. 네. 그러나 근데 지금 지지율은 높잖아요. 또.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저희는 네, 환영합니다. 그건 특히 괜찮다. 탄핵에 지난번에 찬성했던 의원님들이 그 안에 한 30명 있거든요. 네. 30명 더 되네요. 이제 다시 돌아갔으니까 예. 한 40명 넘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같이 할 수 있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정계 개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를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힘들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에 힘들다. 예전 같으면 의원 꿔주기도 하고 빼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은 거의 자행위 수준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꼼수 정계 개편은 하기 힘들다 이런 건데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이제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 의원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당선 가능성이 제로다. 나는. 그럼 욕 먹더라도 어떻게든 사는 수를 찾겠죠. 저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인위적이든 뭐 자연스러운 거든 어쩌면 밀려서 하든 그때 아마 정계 개편 있을 거다. 눈치와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요란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에는 개인적인 뭐 탈당, 무소속 출마,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큰 판에서의 정계 개편은 좀 어렵지 않나. 우선은. 네. 남경필 지사 때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면 하나는 국민의당 일테고요. 국민의당 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발이겠죠. 바른정당 발은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은 발이 없어요? 야,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웃겼네요. 그래서 순발력은 정말. 이제 저희는 뭐 이 승패 이런 거 연연 안 하고 네. 그냥 쭉 가려고 합니다. 앞만 보고 간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관성이 갈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그러나 그거를 저는 작은 힘이지만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현실 정치에서.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건 우리 역사의 불행입니다. 다시 도돌이표예요. 많이 보던 거잖아요. 지난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3당 체제로 가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다당제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했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숙제가 주어졌어요. 개헌이라는 숙제를 주어졌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 개헌의 방향이 다시 권력이 집중돼서 대통령제의 폐단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겪어봤잖아요. 네. 임기 초기에 인기 좋았다가 3년 차부터는 내부의 부패, 분열, 그리고 막판에는 거의 출당 이렇게 한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다시 그 체제로 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기 쉬워요. 권력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 힘 있죠. 촥 빨아들여가지고 과반수 확보하고 그래서 운영하면 좋은데 칼은 잘 듭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잘못 쓰면 결국은 자기가 베게 되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돼서 판도라를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결국 양당제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판도라 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판도라를 좀 여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친하신 거 맞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현실론적인 혼합형 얘기고 네. 당위론적인 얘기인데 본인이 또 직접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얘기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어떤 해법을 가져오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여는 판도라는 뭐냐? 자, 여시죠. 권력 분산인데요. 권력 분산. 이 권력 분산은 말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 판도라로 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지금 뭐 중대하네. 중대선거구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지금 우리 정치 체제는 소선구제인데 예. 중대선거구제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지금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으니까 영남에서는 어디, 호남에서는 어디 뭐 이래가지고 양당제로 가는 거죠. 지역 감정. 선거구제가 3개가 있는데 소선거구제는 1명 뽑는 거고요. 중선거구는 2명에서 4명 뽑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선거구는 5명 이상 뽑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중대선거구가 되면 당이 여러 개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예.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5명을 뽑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뭐 어느 당이 5명을 다 독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나오게 되니까 최소한 양당제는 아니고
3당제, 4당제, 5당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를 당기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이 바로 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네. 이게 다당제로 가게 되고 다당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반드시 집권의 안정을 절대 위해서 다수당을 가질 수 없으니까 연정을 해야죠. 이것을 제도화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 도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는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다음 대선에 이게 도입이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정치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마크롱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예. 이 마크롱 대통령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결선 투표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중대선거구제와 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해야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결국은 뭐 어떤 방식으로 개헌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개헌을 잘해보자는 거도 있지만 사실 네.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사실 더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장기 15년, 13년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려고 대통령 중임제를 개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권력의 유지가 더 훨씬 더 급선무죠. 또 보면 정당의 목표는 또 집권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남지사께서 중대선거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송 그걸 또 어디서 결정하냐? 국회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겠죠. 선거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승패가 분명해지면은 법 개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는 쪽에서 무조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부가 애매한 상황일 때 그 법 개정이 이루어져요. 과거에 보면은. 국회에서 제일 합의하기 어려운 게 선거법이잖아요. 예. 특히 선거구제 이건 더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 정개특위에서 항상 그 얘기할 때 하여튼 막판까지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합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산이죠. 이게 이제 선거구제 개편 같은 게 왜 안 되냐 하면 네. 힘이 있는 쪽이 희생을 각오하면 돼요. 양보를 하면. 예. 그게 지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역사에 남는 대통령 뭐 이런 뭐 업적이 정치의 역사에 업적을 남기려면 딴 게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를 내놓으면 그게 감동이고 네.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개헌에 대한 전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개헌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권력구조는 네. 4년 중임. 4년 지금 대통령제. 네네, 대통령제로 가고. 선거제도는 결선 투표제 도입, 결선 투표에 전 찬성.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선거구제 있잖아요. 선거구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꼭 달라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선거구가 대통령제하고 이게 맞는 거냐. 왜냐하면 군소후보, 군소정당들이 난립하고 또 중대선거구 같은 경우는 소수대표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1등부터 예를 들면 5등까지 다 선출되면 1등이 얻은 표와 5등이 얻은 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국 불안 요소로 이게 작용할 수 있다. 그게 남북 대치 상황, 뭐 대통령제에서 이게 맞는 제도냐. 이것을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에서 계속 그렇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기시켜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 저는 소선거구제에 또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 아니면 뭐 다 떨어지고 그리고 사표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선거구제 한 명만 뽑으니까 그렇죠. 한 표 차이만 나더라도 국회의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표가 너무 크다. 그리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의 또 폐해거든요. 네. 근데 어쩐 제도든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장단점이 어둠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래요? 대통령도 이걸 예, 얘기하셨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 그러면 실제로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를 얻었다. 네. 그러면 300석에 30석을 가져가는 30석. 거죠. 그러니까 의석수의 혁명적인 지형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도 개선될 수 있고. 남경필 지사께 전권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대통령 중임제 좋아요. 근데 대통령 중임제를 구성하는 이 주체 세력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해서 다당제를 가게 하는데 네. 핵심이 뭐냐면 총선이 끝나요.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을 이 여당이 구성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총선 다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총선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석 달 동안 협상을 합니다. 과반을 못 넘게 어느 정당도. 그러니까 제1당이 이제 뭐 3당. 2당하고 아니 3당하고 협상을 해서 그러면 협상한 다음에 그럼 장관은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걸 해서 협상이 되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실패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총선을 치러요. 근데 독일은 총선 제도가 우리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사실상 과반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선거 제도예요, 사실. 연정에 큰 방점을 두고 계시구나. 연정주의자시군요. 정권을 가지신다면 네. 뭐 가질 일은 없으시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고. 그냥 종 쳐드려요? 아니.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너무 살벌하다. 그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내각제가 있고 의원집정부제, 네. 뭐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하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청자들 편을 위해서 의원집정부제는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고 네. 총리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다수당이 이제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권력이 좀 분산되는 건데. 대통령제를 미국에서 하니까 사람들은 보통 착각해요. 대통령제라는 게 보편적인 제도인가 보다. 근데 미국만의 특수한 제도예요.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그렇게 몇 나라 안 되죠? 또 있어도 거의 다 잘 실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다 말로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 이제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의원내각제가 더 보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제는 신생국가잖아요. 미국은 새롭게 만든 나라가 아주 전통하고 전혀 단절돼서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치 권력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내각제가 맞다고 보시는군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갈 때가 됐는데 때가 됐는데 국민들은 입장에서 말이죠. 국회를 그럽니다. 정부보다 더 불시네요. 그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국회에 권력을 줘? 이런 X 같은 인간들한테. 이제 이게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대통령제가 더 압도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안타깝게도 근데 이 제대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의 징검다리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뽑히고요. 총리를 없애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제하고 총리하고 왜 같이 있어요? 안 맞긴 안 맞죠. 총리가 왜 있을 총리가 있다면 총리가 이원 집정부제는 총리가 이 내치를 담당한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은 대통령이 직접 뽑히고 나서 여러 정당들과 힘을 합해서 집권 세력을 꾸미는 거예요. 총리가 필요 없습니다. 총리는 지금 사실 지금도 총리는 지금 이낙연 총리 잘 하시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없어요. 어떤 총리든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총리에게 권한을 좀 이양해주면 그나마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절대 인정 안 하면 사실 힘이 없네요. 제가 총리 전문가잖아요. 근데 누가 인정한 겁니까? 총리 전문가는? 그거는 저 언론에서 인정하죠. 아, 그래요?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라는 총리라는 책을 썼고 책을 내셨구나. 총실에서 이제 그 십몇 년을 죄송합니다. 근무를 했고 몰라 근데 뵀습니다. 잘못하셨어요. 총리한테 사과합니다. 잘못한 게 정식으로 많죠. 사과드립니다. 종치가 막. 근데 총리한테 권한을 위임한 경우는 없고요.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한테 권한을 위임을 했었고 네. 그 나머지는 없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책임 총리 역할을 거의 다 했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총리의 역할이 국회에 와서 얻어맞는 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실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다 틀어지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이 총리 밑에 있어서 실제로 국무조정실장이 장관들의 업무를 다 조정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수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과 예산권이 아무것도 있어야지게 없구나. 되는데 그게 없는데 뭐 말을 듣나요? 제가 없애야 될 게 뭐냐면 총리를 없애야 되고요. 없애야 네. 돼요. 그다음에 뭘 없애야 되냐면 이 대통령 비서실 이거 거의 폐지 수준으로 없애야 돼요. 비서실이 너무 조직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구하고 일해야 되냐면 내각하고 장관하고. 내각하고 일해야죠. 꼼수 정계 개편은 하기 힘들다 이런 건데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곧바로 이제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자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자, 의원 선거가 제일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당선 가능성이 제로다. 나는. 그럼 욕 먹더라도 어떻게든 사는 수를 찾겠죠. 저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인위적이든 뭐 자연스러운 거든 어쩌면 밀려서 하든 그때 아마 정계 개편 있을 거다. 눈치와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요란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전에는 개인적인 뭐 탈당, 무소속 출마,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네. 큰 판에서의 정계 개편은 좀 어렵지 않나. 우선은. 네. 남경필 지사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면 하나는 국민의당 일테고요. 국민의당 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발이겠죠. 바른정당 발은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은 발이 없어요?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공적인 방미를 했고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이제 외치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시작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란 네, 말이에요. 여소야대 그러니까 내치는 지금 사실 미지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면 과제가 뭐냐? 대통령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내각을 마무리하고 조각을 마무리하고 각종 공약 사항이나 추경 추경부터 있죠. 예. 또 정부조직법 이제 국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전혀 문도 안 열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독일은 가셨지만 국회를 이대로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대통령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기가 생긴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각각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자기 선거 총선을 생각하면 이제 지금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한 석이라도 아까운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다시 합쳐지면은 일단 과반수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물밑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계 개편이 되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정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정치학적으로 다당제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요.
연정이라는 거는 이미 끝났고 조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합당적으로 물꼬가 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합당이 된다고 치면은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이 된다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도 이제 다시 우리도 다시 뭉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다시 또 양당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헌하고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한다 그러고 할 것 같아요. 7월 17일 날 재헌절 날 뭘 출범시킨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중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를 하지만은 본인이 중임은 못 하거든요. 헌법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년 임기를 채우고 다시 그 여세를 몰아서 중임제를 개헌을 하면은 일단 진보 정권이 15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을 또 중임제 하면 4년 중임제라 8년 해가지고 8년 이내. 13년 13년 이내. 예. 왜냐면 정확하게 이 시대의 정확인이 참 정확인. 그래서 저는 이제 장단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네.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 네. 그건 남경필 지사께 바른정당 소속이시니까요. 네.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있을 수 없다?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작잖아요. 네. 그러나 근데 지금 지지율은 높잖아요. 또.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건 저희는 네, 환영합니다. 그건 특히 괜찮다. 탄핵에 지난번에 찬성했던 의원님들이 그 안에 한 30명 있거든요. 네. 30명 더 되네요. 이제 다시 돌아갔으니까 예. 한 40명 넘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같이 할 수 있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정계 개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를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힘들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전에 힘들다. 예전 같으면 뭐 의원 꿔주기도 하고 빼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은 거의 자행위 수준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